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어제 진방구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대세 상승장 흐름 역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시장을 더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과 방향성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장이 마감된 이후에 스콧 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이 개시가 되고 나서 그 소식에 다우지수가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스콧 베센트는 월가 출신의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과격한 관세 정책을 갖다가 꺼내 들었다 보니까 이 관세 정책을 좀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도 스스로 관세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임명이 되고 나서 바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다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스콧 베센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액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총 31.24억 달러, 한화로는 4조 4천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입량을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솔라나가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유입액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들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도 미국이 전체적인 물량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미국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5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 97,862달러에 55,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DCA 전략에 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늘 투자자들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즉,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요. 최근 11월 달 동안의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와 가격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난 11월 13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당시 사상 최고가인 9.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승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바로 직후에 상승 랠리를 더 강하게 이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21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99K를 넘어섰을 때 시장에서는 100K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심리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크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열기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조정을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런 상승장 구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매도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수치가 지난 3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자 물량이 계속해서 매도되고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오는 것은 과거 사이클에 부합하는 것이고 굉장히 반복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내고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주체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연초 대비로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진입한 장기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은 여전히 더 많은 장기 보유자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인내심이 많고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은 가격이 여기서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들은 많이 남아있고 장기 보유자 물량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기 보유자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때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급을 수요가 받아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수요의 역할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ETF가 계속해서 받아내는 국면이고 11월에 들어서 현재까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 보유자 물량의 90% 이상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흡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기 수량을 갖다가 크게 늘리면서 채굴 연산력을 갖다가 늘려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또 급격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채굴자들이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까지 61.5%를 찍었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급감을 하면서 58% 중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자본의 흐름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갈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과거 대세 상승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12월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뭔가 중심을 잡고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7년과 2021년에 더 본격적인 대세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과거보다 흐름들을 더 빨리 가져가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타이밍을 뺐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계열들의 상승 추세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이 임박했다 혹은 초기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와 XRP를 중심으로 현물 ETF 신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새로운 알트코인 ETF가 등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ETF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버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버퍼 ETF는 버퍼라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손실을 방어하는 상품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상품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더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자금들을 또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관련 상품이 수십 개 이상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 대비로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이미지를 게시를 하면서 도지는 불가피하다 이런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지코인 띄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로빈후드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빈후드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 앱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솔라나와 에이다 그리고 XRP를 갖다가 재상장을 하면서 더 많은 이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 로빈후드의 목표 주가를 무려 2배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로빈후드가 상승하는 이유의 그 중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과열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로는 이 로빈후드 앱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앱이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 앱이 1위를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단기적인 과열 시그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어제 조세 소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심사가 보류가 됐습니다.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과세를 위한 어떤 기반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기반들 아무것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들을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세가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만 달러의 매도벽이 조금 옅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매도세가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수준이 다시 가장 지난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대부분의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장 큰 자본이 움직이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성 자체가 단기적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더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갈색고래, 즉 가장 큰 주체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이 갈색고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 장표를 캡처하던 시점에서는 93K를 하회하고 있었는데 방금 또 앱을 열어보니까 94K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승 전망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이더될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매수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격은 크고 작은 조정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93K를 하회해서 내려왔는데 중요한 지지 포인트는 22평선입니다. 이 가격 구간이 대략적으로 91.1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 이탈하는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또 조정 구간이 나와서 22평선을 터치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을 하방 돌파하는지 반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돌파 매수 구간과 바이드딥 구간을 좀 구분해서 전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들도 조금 더 보시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 구간이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RSI가 지금 이평선을 하방 돌파해서 과매수 구간에서도 또 하방 이탈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좀 반등해서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95K를 돌파해서 이제 100K까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100K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6%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 정산 물량들 때문입니다. 롱 포지션을 연이어 정산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원래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정산 물량들이 연이어 정산이 되면서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상승 구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 구간에 있는 이 숏 포지션을 또 청산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가파른 상승세들도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7K와 그리고 99.3K의 이 숏포지션이 밀집된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청산하게 됐을 때는 이제 10만 달러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조정도 받고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건전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구간들이 확인되면서 가격 발견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URPD 상으로도 몇 번의 무빙들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 높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97.4K와 98.4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상승 돌파해야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